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엄마 상어 뚜루루뚜루. 이제 듣기만 해도 자동으로 따라 부르게 되는 국민 동요 상어가족. 최근엔 한국을 넘어 해외에서도 크게 사랑받으며 무려 90억 뷰라는 대기록을 남긴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한 작곡가가 상어가족이 자신의 노래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며 소송을 건 사건이 있다고 하는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치부하기엔 언뜻 듣기에도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설마 진짜로 표절인가? 라는 의혹이 일며 팬들의 민심 또한 크게 술렁였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결국 법원에선 상어가족의 손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애초에 원곡이라 주장하는 베이비 샤크 또한 북미권의 구전가요를 그대로 본따 만든 것이기에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결론이었죠. 이처럼 첫인상만 보고 표절이라 의심받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절대 표절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경우들은 이전에도 종종 있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절대로 표절은 아니라는 닮은 꼴 캐릭터 탑3에 대해 알아볼게요. 3위 범이 앤 곰이. 지난 2020년 3월 강원도지사의 SNS에서 공개된 감자 판매 행사 홍보 사진이 화제를 모은 적이 있습니다. 해당 사진 속에 등장한 두 캐릭터가 평창올림픽의 마스코트 수호랑과 반다비를 꼭 닮았기 때문이었죠. 그 외모 때문에 일각에선 이들이 수호랑과 반다비의 짝퉁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뒤이어 밝혀진 놀라운 사실 이 두 캐릭터는 수호랑과 반다비의 2세 범이와 곰이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2018년 전 세계의 관심 속에서 성공적으로 막을 내린 평창 동계올림픽. 하지만 강원도는 남모를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평창올림픽의 마스코트 수호랑과 반다비에 대한 미련 때문이었죠. 평창올림픽이 진행되는 내내 마스코트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낸 수호랑과 반다비. 강원도의 입장에선 올림픽의 상징과도 같은 그들을 이렇게 보낸다는 것이 여간 아쉬운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결국 강원도는 이들을 지역 마스코트로 바꾸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기도 했지만 국제올림픽위원회 측에선 마스코트를 지역 상징물로 사용한 전례가 없다며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해 굴할 수 없었던 강원도는 기발한 묘책을 떠올립니다. 바로 수호랑과 반다비 대신 그들과 똑 닮았지만 엄연히 다른 2세를 만들어내기로 한 것이죠. 이를 위해 강원도는 수호랑과 반다비가 2세를 낳았다는 설정을 덧붙인 후 수호랑과 반다비를 디자인한 업체와 제휴하여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냈는데요. 그렇게 탄생하게 된 것이 바로 지금의 범이와 곰이인 것이죠. 강원도는 곧장 2019년 범이와 곰이를 강원도의 새로운 마스코트로 정식 발표했고 이후 그들은 강원도 홍보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에서 활약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는 올림픽 최고의 마스코트로 선정된 수호랑과 반다비를 범이와 곰이가 축하해주는 모습도 담겨 있는데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괜히 가슴이 찡해지는 건 저뿐만은 아니겠죠? 2위 안드로원. 귀여운 녹색 로봇이 댄스 신고식을 선보이는 이 통신사 광고. 추억 속 한 장면으로 기억하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 광고 속 주인공은 SK가 독점 출시한 최초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모토로이와 함께 선보인 캐릭터 안드로보이입니다. 뒤이어 한 달 만에 공개된 또 다른 광고. 그 안엔 안드로보이 가족들이 커다란 핸드폰을 가운데 두고 놀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요. 그렇기에 당연히 SK의 광고겠거니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전혀 다른 회사의 광고입니다. 심지어 SK의 강력한 경쟁사 중 하나인 KT의 광고였죠. 이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KT에서 SK를 표절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는데요. SK 역시 KT의 캐릭터를 두고 우리 안드로보이의 변형에 가깝다며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KT는 당당한 입장을 고수했는데요. 애초에 SK의 안드로보이 또한 구글이 무료 공개한 디자인을 3D화 시킨 것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해당 캐릭터는 저작권을 가진 구글이 오픈한 것인 만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KT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표절 시비로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것이 아니냐며 SK를 지적하기도 했죠. 하지만 기존 캐릭터에는 없던 관절을 사용한 점을 근거로 SK 측에서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결국 KT는 디자인을 수정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구글의 오리지널 캐릭터와 흡사해졌을 뿐 그렇게 크게 달라 보인 건 없어 보이죠? 이에 대해 한 기자는 결국 두 캐릭터의 출발점이 동일한 만큼 이 논란 자체가 실속이 없다고 논평하기도 했는데요. 정작 구글에서 이 표절 논란에 대해 들었으면 어떤 생각이
생각을 했을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1위 식약애몽. 없는 게 없는 4차원 주머니로 일본 현지를 넘어 우리나라에서도 큰 사랑을 받은 캐릭터 도라에몽. 그 도라에몽이 최근 대한민국 식약처 SNS에 등장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어디로든 문을 사용하는 모습도 동그란 얼굴도 도라에몽의 복부 수준이지만 노란색 피부와 머리에 달린 귀를 보이는 순간 이것이 도라에몽이 아니란 걸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인데요. 누가 봐도 도라에몽의 짝퉁으로 보이는 이 캐릭터는 바로 식약애몽. 식약처에서 외국의 새해 음식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위해 만들어낸 캐릭터라고 합니다. 식약처 입장에서 나름 재치 있는 콘텐츠를 기획한 것이겠지만 그 허술한 모양새에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선 곧장 대놓고 표절을 하는 거냐는 거센 비난 여론이 일었는데요. 하지만 뒤늦게 알려진 의외의 사실, 한 변호사가 법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이 식약애몽은 사실 성공적인 패러디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식약애몽이 패러디가 인정되는 공정 기준을 모두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상업적인 목적이 없는 공공기관 SNS에 이용됐다는 점에서 비상업적이고 식약애몽의 등장이 도라에몽 캐릭터 시장을 위협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캐릭터 디자인에서 이미 도라에몽을 패러디했다고 인식하기도 쉽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도라에몽이 너무 많은 인기를 누린 캐릭터였기 때문일까요? 이 표절 논란은 결국 국내 누리꾼들의 비판뿐 아니라 후에 일본 방송에서까지 언급되면서 국가적 망신이라는 오명까지 쓰게 됐다고 합니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게시물을 하루 만에 삭제, 담당자는 사과문을 게재하는 슬픈 결말을 맞기도 했죠. 나름 법적으로는 인정받은 패러디였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논란을 이기지 못한 식약애몽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식약처의 흑역사로 영영 사라져버리고 말았는데요. 좀 선을 넘... 요즘엔 현실의 톱스타 못지않게 큰 사랑을 받는 캐릭터들을 종종 볼 수 있죠. 그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그들을 흉내낸 패러디는 대중에게 유쾌함을 선사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표절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도 높은데요. 논란이 아닌 패러디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같은 창작자로서 원본 캐릭터를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일 겁니다. 앞으로의 패러디 창작자들도 그러한 사실을 잊지 않고 보다 유쾌한 캐릭터들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웃음을 선사해줬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